1일 합격 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직접 거래한 경우 보수를 지급한다. 위약금 지급한다. X죠. 비용만 지불한다고요. 비용 한도가 50%까지만 인정된다 했죠. 위약금 없다 했습니다. 스스로 발견한 경우. 중개보수도 한 푼도 안 줍니다. 스스로 발견하면. 그래서 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전속중개계약은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입니다. 정보망과 일간신문 X죠. 7일 이내에 공개해야 됩니다. 여기 7일이라는 말 없어도 X는 아닙니다. 5일 이내, 10일 이내에 공개해야 된다면 X지만 기출문제 지문이에요. 이게 그 기출문제 너무 깊이 하신 분은 7일이 안 나왔다고 X 또 이런 분도 있더라고. 1번 읽고 7일 때문에 X 해버리면 2번 보지도 않고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2번이 정답이고요. 무조건 50% 주는 게 아니라 비용 들어간 게 있는 경우만 준다고요. 근데 한도는 최대 보수의 50%까지만. 무조건 중개보수의 50%를 지급해야 된다. 거의 위약금이잖아. 이거는 그러면 X라고요. 유효기간 3개월 이상으로 약정할 수 있다. 원칙 3개월, 예외 당사자 약정이죠. 맞습니다. 2주일에 1회 이상입니다. 일주일에 2회가 아니고 2주일에 1회 이상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2주일 코미디언 전 의원 2주일입니다. 일주일이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가 정보를 공개한 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의뢰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구두가 아니고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자, 다음은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지행위 틀린 것은 분양권 매매. 분양권은 분양 관련 증서 아니죠? 분양 관련 증서, 동호수가 특정된 분양권은 미래의 건축물이잖아요. 건축물 매매를 업으로 한 거하고 똑같다고요? 분양 관련 증서 매매를 업으로 했다면 3년에 3천만 원이겠죠? 근데 동호수가 특정된 분양권이니까 1년에 1,000만 원 맞고요.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가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업공개사에게 의뢰하거나 미등기 부동산 전매에 대하여 중개를 의뢰하였다 하더라도 의뢰인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 판례가. 무등록 중개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의뢰를 한 의뢰인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4번이 답이네요.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만 무효라고 했습니다. 초과 부분만 무효다. 자꾸 이게 기출문제를 풀어보다 보면 키워드가 어느 정도 눈에 보인다고 이제 나중에 되면 아직은 6개월 남았기 때문에 지금은 전혀 몰라도 됩니다. 벌써부터 지금 1차 점수도 안 나오는데 2차 포기해라 자꾸 이렇게 유도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물귀신입니다. 물귀신 따라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그러니까 알았다. 자꾸 언니 지금 1차 몇 점인데 이렇게 묻는 거는 너 지금 1차도 또 안 나오는데 2차 잡고 있을 정신이 어디냐. 2차 포기해라 이렇게. 여기 있는 분은 2차 포기 안 했으니까 이게 계시겠지만 절대 아마 앞으로 남은 6개월 동안 그렇게 유혹하는 마귀들이 많습니다. 지금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또 마귀 낮에 오시는 분들은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해. 작년에 그 일하면서 하니까 그런 거고 공부만 전념하면 6개월만 그 인터넷에 수기 올라온 거 보면 6개월 뭐 3개월 만에 합격했다 이런 사람도 많아요. 물론 거짓말일 수 있어요. 합격하면 무슨 소리를 못해 일주일만 봤다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떨어진 사람은 뭐 10년 공부했다 해도 아무 소용 없는 거고 합격해야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도 구수해가지고 합격했으니까 그렇지 만약 합격 못했으면 폐인될 가능성도 있죠. 거의 폐인이에요. 한 10번 봐가지고 시험 불합격하면. 그 실제 실력은 엄청나게 있었다 하더라고. 맨날 합격만 안 돼도 실력 있는 거하고 자격증 있는 거하고는 별개예요. 별개. 금지행위 하면 아까 매무수거, 관직상투, 시공시 할 때 1번부터 9번까지는 임의적 취소, 취소 안 하면 업무정지, 소공은 자격정지,
누구든지는 행정처분 대상 아니라고 했죠. 이게 행정처분인데 취소할 수 있다 또는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 다 맞는 말이에요. 답 4번이 되겠습니다.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만 무효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기출문제가 지금 3번처럼 이렇게 출제됩니다. 3번처럼 정보 공개해야 될 것 공통적으로 규정된 것을 모두 고르면 공통적인 거 아닌 것, 즉 암기 프린터 5번 6번 공통적인 거 아닌 것, 공통적인 거 아닌 걸 꼭 기억해야 되겠죠. 벽면, 도배는 공통적인데 바닥면은 공통적 아닙니다. 바닥면 상태는 확인 설명은 해야 되지만 정보 공개할 사항은 아닙니다.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요거 확인 설명만 해야 될 내용입니다. 공통적인 거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네요. 공통적인 거 아닌 거 그러면 취득 관련 조세의 종류 및 세율, 바닥면 상태, 그 다음에 토지 이용 계획, 그 다음에 중개보수 산출 내역. 중개보수 산출 내역도 확인 설명만 할 내용이지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은 아니죠. 공시지가는 정보 공개만 해야 되고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은 아닙니다. 암기 프린터 5번 6번 이거 공통적인 거 아닌 거 기출문제 이렇게 나왔다고요. 기출문제입니다 이거. 공통적으로 규정된 것 나왔는데 공통적인 거로 규정된 거 아닌 것 이렇게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4번입니다. 피해자의 명시된 의사에 반하여 벌할 수 없는 것은 오로지 딱 하나밖에 없다 했죠. 예, 비밀 준수 위반 이거는 2번 하나밖에 없습니다. 반의사 불벌죄 딱 하나밖에 없다. 친고죄는 없습니다. 친고죄는 적극적으로 고소고발해야 되는 거고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의 명시된 의사에 반하여 벌할 수 없는 것은 오직 비밀누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거래정보사업자가 이렇게 거짓 정보 공개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보수초가 1년에 1,000만 원,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 3년에 3,000만 원, 단체 구성은 이외의자와 공동중개 3년에 3,000만 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5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것은 보조원 이름을 명시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 개공 이름으로 광고하지 않고 아예 보조원 이름으로 광고한 거는 무등록 중개업자 개업공개사 아닌 자가 광고하면 1년에 1,000만 원이죠. 이거는 1번 1, 2, 3, 4, 5 이게 뭐냐면 부당한 표시광고 유형입니다. 부당한 표시광고. 부당한 표시광고, 허위매물, 미끼매물, 낚시매물, 가짜매물, 없는 매물 올렸거나 그 조심해야 됩니다. 거래 완료, 제가 아는 분 유튜브 채널에 거래 완료 해가지고 매물 올리는 거 500만 원 과태료 받았어요. 이하 과태료. 거래 완료된 건 또 거래할 수 없는 거잖아요. 광고하면 안 된다고. 거래 완료라고 친절하게 적어놔도 안 된다. 거래 완료된 건 올려놓으면. 허위매물, 미끼매물, 낚시매물, 가짜매물입니다. 그래서 이게 광고라는 말 들어가는 게 모든 벌칙에 다 해당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3년에 3,000만 원, 1년에 1,000만 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3년에 3,000만 원은 높은 가격으로 표시광고를 유도해서 개업공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면 3년에 3,000만 원. 개공 아닌 자가 광고하면 1년에 1,000만 원. 부당한 표시광고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여기에 보조원 이름을 적거나 또는 성명, 소연 등 소면, 종가형, 총사방, 개개, 입주간 암기 프린터 25번 맨 밑에 있는데 요 필요적 표시사항을 누락한 경우 하나라도 누락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벌칙은 이건 논리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암기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공인중개사법만 공부할 시간 없기 때문에 계속 수업을 듣다 보면 자동적으로 나중에 되면 돼요. 근데 자꾸 이제 옆에서 불안감을 조성하고 지금 점수 40점도 안 나오면 포기해야 된다. 이러면 불안하죠, 이제. 근데 제가 다른 출판사 모의고사도 제 유튜브 채널에 해설 강의를 올려놨는데 엄청나게 뭐 특정 회사를 말할 수는 없지만 왜냐면 진실을 진실대로 말해도 그게 명예훼손이 되거든요. 그래서 진실이라도 말 못합니다. 공공연하게 적시하는 건 유튜브는 전 세계 다 보니까
그래서 말을 못하는데 좀 별로 안 좋은 문제도 있더라고. 너무 지문이 길고 어렵고 사이드에 있는 거 시험에 안 나오는 거. 어려운 거는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그거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어렵죠. 강의도 안 하니까. 그런 거에 집착하지 말라고요. 집중을 하면 돼. 집중. 60점만 받으면 돼요. 그 지금 아마 여러분들 모의고사 보면 방문각 모의고사는 비교적 좋더라고요. 뭐 특별히 안 들어본 말은 거의 없죠. 많이 있었어요? 전혀 안 들어봤던 단어 있었다고요? 예, 새로운 건 좋은 거예요. 자, 6번입니다. 6번. 가장 객관식에서 어렵게 나오는 게 이렇게 몇 개인가 이렇게 틀린 것은 틀린 것. 자, 계약서 3년 보존해야 된다. 3년이 아니고 5년 보존이죠. 성명 공란으로 둘 수 있다. 안 됩니다. 필요적 예상, 성명 소연 등, 성명 소연 등이 아니고 하도 대가리가 많다 보니까 인물 계약금, 인권 조교, 그래 당사자 인적사항 기재해야 되죠. 공란으로 비워놓으면 어떻겠어요? 제가 매수인데 사면서 보통 이렇게 현업에서 하더라고요. 매수인 박용덕 외 1인, 그 1인의 경제사정 변동으로 인하여 1인은 달라질 수 있음. 이렇게 적는다고요. 그래 놓고 박용덕도 빼버리고 다른 사람한테 팔아놓고 그 맨 마지막 산 사람 이름 적는다고요. 그러면 그게 중간 생략 등기죠. 그래서 무조건 빈칸, 계약서든 확인 설명서든 빈칸 나누면 안 돼요. 무조건 공란 다 채워야 돼요. 예를 들면 확인 설명서에도 뭐 몇 미터 도로에 접해져 있다 이런데 안 접해져 있다고 공란하면 안 되고 해당 사항 없음, 도로에 접해져 있지 아니함, 맹지임 이런 걸 적어 넣어야 된다고요. 그냥 공란으로 두면 안 됩니다. 거래금액 거짓으로 기재하면 임의적 취소, 취소 안 하면 업무정지할 수 있고 소공은 자격정지할 수 있고 맞네요. 이것도 똑같네요. 이중계약서잖아요. 이것도 자격정지할 수 있고 소공의 경우에는 표준 서식을 정하여 등록관청이 아니라 누가요? 국토부 장관이죠. 국토부 장관. 주어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국토부 장관이 표준 서식을 사용 권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옷 계약서는 개업공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되 해당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개사가 있는 경우 소속공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개업공개사가 서명 날인하되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개사 있는 경우 소속공개사도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맞죠? 이거 하나 또 이게 디귿 틀렸네. 디귿은 안 읽었죠 아직. 정해진 서식을 사용해야 된다. 법정 서식 없다 했잖아요. 정해진 서식 사용해야 된다. X. 이런 거 하나 빼먹으면 또 답이 틀려져 버리잖아요. 법정 서식이 없고 다만 국토부 장관이 표준 서식을 정해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옳은 게 아니라 틀린 거니까 하나 둘 셋 네 개. 답 5번이 되겠습니다. 답 5번 틀린 거. 답 5번입니다. 틀린 것은 4개. 기출문제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조금 제가 보기를 더 많이 늘렸어요. 실제 기출문제는 조금 요거보다는 박스 안에 박스가 적다고요. 한 3개, 4개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좀 더 늘렸어요. 기출문제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기억, 니은 이렇게 돼 있는 거 기출문제입니다. 이것도 기출문제네요. 7번 문제. 이렇게 박스형 문제가 요즘 유행이다. 박스형 문제. 확인 설명 의무에 관해서 틀린 것은 했는데 7번에 모두 서명 및 날인해야 되며 2명이 넘는 때는 별지로 작성 첨부해야 된다. 맞습니다. 서명 그냥 점 찍고 날인도 서명 및 날인으로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는 매도, 임대, 의뢰인 등이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에 불응한 경우는 설명하거나가 아니라 설명하고 설명서 서식에 기재도 해야 된다. 이것도 또 틀린 거네. 틀린 거. 그 다음에 디귿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중개가 완성되어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확인 설명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책임자가 서명 또는이 아니라 뭐라고요? 서명 및
임대차의 경우 취득시 부담할 조세 및 종류 세율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지방세법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세입자가 취득세, 뭐 재산세 이런 거 내야 안 내요? 안 내니까 알 필요 없잖아요. 세입 확인설명서 서식 기재 요령인데 임대차인 경우 세금은 제외됩니다. 적을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개사물 확인설명서 서식의 권리관계의 증명 근거로 지형도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맞습니다. 틀린 건 뭐예요? 그럼 니언, 디귿, 리얼, 니언, 디귿, 리얼. 2번이 답인가요? 7번에 2번이 답. 예, 지형도는 없습니다. 지형도. 지적도, 임야도는 있습니다. 이거 서식 봐야 되니까 굉장히 어려운 지문이죠. 법조문이 아니고 서식을 봐야 돼. 지적도, 임야도는 있는데 지형도는 없습니다. 지형도 명시되어 있는 게. 지적도, 임야도, 토의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등기사항 증명서 이런 거는 있는데 지형도는 없다. 지적도, 임야도는 평면도고 지형도는 등고선이 표시되어 있는 게 지형도고요. 공법에서 국토의구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지형도면은 이 지형도에다 도시계획 시설이 표시되어 있는 게 지형도면입니다. 도시계획 내용이 표시되어 있는 게 지형도면이라고요. 그래서 지형도면을 고시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말 있죠. 공법 제 친구입니다. 동갑이에요 지금. 네. 네? 네, 그러니까 도시권리계획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한 날, 다음 날이냐 그날이냐 이런 걸 또 잘 봐야 된다고. 뭐 다음 날도 있고 뭐 대학력 이런 건 다음 날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날 어디서 다음 날 들어봤는데 또 보기에 다음 날 나오면 헷갈린다고 이제. 그러니까 계속 듣고 헷갈리는 거 정리를 해야 돼요. 나중에 되면 지금은 헷갈리다가 10월 달 되면 정리가 싹 되고 가슴 벅찬 희열을 느끼게 돼요. 자, 8번 손해배상 책임. 손해배상 책임인데요. 틀린 것입니다. 틀린 거 X, 옳은 거 이런 거 동그라미 이렇게 해놓고 시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실컷 읽어놓고 이거 지금 옳은 걸 골라야 되는데 틀린 걸 골라가 틀리고 이런 경우도 있다고요. 자, 중개 업무 개시하기 전에 미리 손님 들어오자마자 제가 손해 입히면 2억까지는 손해배상 되거든요. 이런 말 할 필요 있다 했어요? 없다 했어요? 중개 완성된 때 계약 성립되고 나면 설명해야 된다고. 미리 계약도 되기 전에 제가 손해 입히면 보험회사에 다 보장되니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이런 말 하면 안 그래도 지금 전세 사기도 있다던데 지금 사기치려고 그러는갑다 이런 생각할 수도 있겠죠.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가 아니라 중개 완성된 때 설명하면 되고요. 3년 동안 회수할 수 없다. 개업공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목록 제가 말을 잘못해 너무 빨리 읽어가지고 설명해야 된다. 제가 좀 전에 했는데 설명하는 게 아니라 가입은 해야 되잖아요. 설명은 할 필요 없지만 지금 제가 설명 뭐 가입도 안 하고 그냥 해가지고 있는데 설명은 완성되면 설명하고 가입은 업무 개시하기 전에 가입은 해야 되죠. 물론 등록은 돼야 돼. 등록하기 전에는 미리는 못하죠. 무등록 중개업자는 가입 못한 데 있고요. 등록 암기 프린트 56번에 1번에 있네요. 암기 프린트 56번에 1번.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에 보정 설정은 해야 됩니다. 공탁금 3년간 회수할 수 없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다 읽어야 되는데 지금 다 안 읽으니까 문제가 생겨요. 이게 장소 제공한 경우도 손해배상 해야 됩니다. 이게 틀렸네요. 한도 아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한다 이렇게 했죠. 그 손해 입힌 경우 그 손해 배상한다면 입힌 금액 전부 다 해야 된다고요? 보정 설정 한도액 범위 내에서 배상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손해액 전부를 다 배상해야 된다. 자, 확인 설명은 어떠한 경우에도 생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개보수를 안 받아도 확인 설명해야 되고요. 확인 설명을 잘못해서 손해가 발생했으면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확인 설명은 생략할 수 없다. 돈 안 받아도 보수 안 받아도 설명해야 되고 의뢰인의 요청이 없어도 설명해야 됩니다. 시험에 의뢰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손해배상해야 된다. 중개보수를 받지 아니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 없다. 지금 이 기출문제 지문 나왔잖아요. 9번입니다. 9번 틀린 것입니다. 틀린 거. 중도금 일부만 납부된 아파트 분양가 매매를 중개하는 경우 보수는 총 분양대금 X죠. 분양가 5억이면 계약금 보통 10%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5천만 원 들어간 상태에서 지금 2천 같은 경우 6개월 지나면 전매 가능하죠. 아마 광주, 이천 이런 데는 6개월 지나면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분양받은 거는 3년이던데 어쨌든 6개월만 되면 전매 가능한데 분양가가 아니라 계약금 실제 주고받는 돈에다가 곱하기 요율을 한다. 계약금, 중도금, 뭐 프리미엄까지 다 주고받는 돈. 그건 제가 국토부에 질의를 해보. 이게 판례거든요. 국토부에 그러면 저는 무피로 파다는데 피 하나도 안 받고 아예 계약금도 포기하고 무피뿐만 아니라 계약금 제가 옛날에 그 1억 한 3천 5천 그때 한 20년 전에 거래할 때 저 남양주 호평 평내에 1억 3천에 분양받아가지고 계약금 1,300 들어간 상태에서 제가 피 500 주고 샀거든요. 그럼 한 1,400 이쪽에 1,400 들어갔는데 한 푼도 못 받고 나중에 오히려 이자까지 내라더라고. 중도금 이자 후불제 있잖아요. 옛날에 그 이자까지 내라고 해서 그냥 나 필요 없고 내 돈 한 푼도 안 받을 테니까 그냥 명의만 넘겨줄게 가져가라 하니 했거든요. 그럼 주고받는 돈이 하나도 없어. 이런 경우는 중개보수 어떻게 합니까? 물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모르겠다 이러더라고요. 국토부에서는. 그에 대한 규정은 없어요. 지금. 지금 무조건 판사들은 마이너스 피 붙는 건 생각 안 하고 플러스 프리미엄 붙는 것만 생각한 거예요. 판례는. 그러니까 시험에는 그렇게 안 나온다고. 만약에 마피로 팔았을 때 어떻게 하냐 이렇게 시험에 나온 적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극심여치는 마시라고요. 어쨌든 현실적으로 그런 제가 역으로 생각해 보니 그런 문제점은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1번이 틀렸고요. 교환인 경우는 거래 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한다고 했죠. 3번은 동일 3번 들어가야 돼. 한 번이라도 빠지면 안 돼요. 동일이 3번 들어가야 돼. 3번. 동일한 중개상물, 동일 당사자, 동일 기회, 집 팔고 세입자로 눌러 사는 경우에는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만 지급하면 된다. 자, 그 다음에 4번. 주택임대차를 중개하는 경우 의뢰인 1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한도는 거래 금액의 1000분의 6. 매매는 1000분의 7이죠. 최대.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주택, 2분의 1 미만이면 주택 외. 2분의 1 이상 반대가 이하가 아니라 미만이라 했죠. 자, 10번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입니다. 틀린 겁니다.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가 시공시라고 해서 시공시 개공 등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공동중개 제한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신고인 및 피신고인의 인적사항도 제출해야 된다. 전자문서로 제출해도 된다. 자, 그 다음에 신고센터는 제출받은 신고사항에 대해서 시도의사 및 등록관청에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해야 된다. 안 해도 되는 것도 있었죠. 명백하게 거짓인 경우, 재판에 계류 중인 경우, 계속 반복해서 악성 민원인 경우, 이런 경우는 국토부 장관 승인을 얻어서 사건 처리를 종결할 수 있죠. 마음대로 종결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전화해보니까 접수받는 것 자체를 부담스럽게 생각하더라고. 국토부 장관 승인 받으려 하더라도 뭐 공문 보내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조사 및 조치 요구를 받은 시도의사 및 등록관청은 신속하게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완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하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통보해야 돼요? 신고센터에 통보합니다. 신고센터. 이런 게 굉장히 어렵죠. 왜? 우리는 계속 10일만 신경 쓰고 하는데 단어를 바꿔버리면 더 어렵죠. 신고센터에 통보합니다. 3번이 따라서 답입니다. 신고센터는 매월 10일까지 직전달의 신고사항 접수 및 처리 결과 등을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 5번 국토부 장관은 신고센터의 업무를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합니다.
한다. 지금 그래서 제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제 업무를 하고 있더라.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 날이 지금 갑자기 더워졌다가 지금 환절기 때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